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파트를 현 시점에서 왜 사지 말아야 하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세가 상승할 것인지 또는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알고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뚜렷한 판단 기준을 찾지 못한 채 본인의 감각, 주변에서 말하는 상황과 여건을 귀담아 들으며 뭐뭐하더라 식의 타의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곤 하지요. 일부 소수의 투자자만 경제 전반의 객관적 지표 및 부동산 데이터를 심도 있게 참고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현재 시세가 국민소득 수준 대비 적정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표 중 하나인 PIR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PIR은 Price Income Ratio입니다.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지요. 쉽게 설명하면 지출 한 푼도 않고 몇 년치의 소득을 모아야만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 원의 주택 가격을 연봉 1억 원의 소득으로 나누면 10이 됩니다. 이 10이란 수치가 PIR로 10이 되는 겁니다. 즉 PIR이 10이라면 10년치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결국 PIR 원리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구매가 상당히 어렵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상승이 더딘 경우에는 주택 구매의 수요가 적어지기에 경제 논리인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수요 부족으로 인해 향후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PIR은 글로벌하게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지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KB국민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인 PIR이 현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층과 주택가격층을 각각 5개 분위로 나눈 후 지난해 12월에 서울의 연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 즉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연소득 대비 최하위 주택가격층인 1분위 주택가격의 PIR은 21.0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연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소득과 비슷한 최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수치는 해당 자료를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2008년 12월 PIR 관련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작년 12월이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반면 소득 수준 최상위 5분위 가구가 한 푼의 지출도 없이 최상위 20%인 5분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인 PIR은 14.6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할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가 21.0에서 14.6을 뺀 6.4년이라는 겁니다. 이 6.4년이라는 수치는 2008년 12월 5.1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2월
0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인 2018년 12월에 6.4를 기록합니다. PIR 조사 발표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을 경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각각 가계소득은 얼마나 오르고 내렸을까요? 보시다시피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PIR의 최근 데이터인 2018년 12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 기간 누적 매매 가격 증감률이 16.3%나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1분위 가계소득은 13.7% 감소한 반면 5분위 가계소득은 12.5%나 올랐습니다. 이 표는 각 분위별 이전 이명박 대통령 정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비교해가며 명목 소득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분해 만들었습니다. 앞의 시점은 각 정권의 출범 시기이며 뒤쪽의 시기는 정권의 말을 비교한 겁니다. 단지 현 정권은 진행형이므로 PIR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마지막 일자 2018년을 대입하여 보았습니다. 즉, 현 정권 들어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고, 즉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표는 주택가격과 연간 소득을 분위별로 구분하여 PIR,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계산한 겁니다. 각 정권 말과 지난해 12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6.4년으로 지난 이전 정권의 1분위와 5분위 차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 12월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의 각각 값들이 이전 정권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의 PIR보다 모두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의미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전 정권인 2008년 2월부터 현 정권 지난해 12월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세를 차트로 보여드립니다. 차트 상단에 각 정권별 기간 누적 매매 가격 증감률과 1분위 가구 PIR, 그리고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PIR 격차를 각 정권별로 보여드립니다. 아직도 이 차트를 보시고도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 가격을 소득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굳이 현 시점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실 생각이 드시는지요? 더구나 작년부터는 주택 구매 및 소득에 따른 세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및 지방에는 아직도 얄팍한 경험을 미천으로 투자를 부추기며 입으로만 떠들며 유혹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따져보는 근거도 없이 남의 말에 귀 기울여 투자 시점을 잘못 짚지 마시고 관련된 경제 지표 및 부동산 데이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즉,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데이터와 충실한 가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자를 갖고 마음에 맞는 분들과 스터디 하시면서
투자 타임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차스에 또 뵙겠습니다.